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네요. 저희 재물에 눈이 멀어 보여서 제가 문자 보내기가 더 그러네요. 3716님 괜찮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본능에 충실한 거. 저도 시골에서 왔고 서울에 산 지 좀 됐지만 그래서 저는 귀농, 귀촌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도시가 좋아요. 본능에 충실한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매일매일 인스타에 올립니다 하셨어요. 2737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매일 출첵하고 제 인스타에 TBS 박영미입니다 올립니다 하는데 저 맞아요? 이 팀킴에 영미가 있어가지고 저를 되게 헷갈리시는데 전 니은이에요. 박연미예요. 해밀 예당이님 이달에 몇 년 만에 동창들 만나기로 했는데 연기하자고 얘기하려고요 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날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내년 초에 뭐 분위기 좋아지면 신년 후에 하죠 뭐.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어른들은 경제력이 있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 좀 조절이 가능한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얘기하느라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사회를 복구하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구석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청소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이 책으로 말을 건네는 분이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기순 이사장과 함께 오늘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은 했는데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참 많이 힘들어한다. 이게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면서요? 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떻게 변했나 물어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8%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32만 명으로 30%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이제 호소하는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우울하다, 또 친구를 못 만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감이 느껴진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 외롭다, 쓸쓸하다, 소외감이 느껴진다. 청소년들한테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역시 이 시공간으로 단절이 되잖아요. 네네, 그냥 집에 네. 각자 혼자 있거나 네네. 학원 다니거나 이 정도일 텐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심리를 표현하는지 이것도 통계가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올해 4월에 저희가 청소년 한 860명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층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코로나가 2년 차라서 대단히 무감각해질 거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실 텐데 아이들의 불안감과 아까 얘기한 걱정, 뭐 짜증, 우울은 그 2020년 시작했던 비에 비해서 달라지지가 않았고요. 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자면 뭐 감사한다든가 평안하다든가 이런 감정은 3배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이 예전보다 심화됐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36%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미디어 가호전 됐던 그 청소년이 13%나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도 학교 와서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이러면 그거 자체로 이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간헐적 등교를 한 게 벌써 2년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나마 비빌 언덕이 있다고 치는데 네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군요. 네네.
그 매년 학교를 중단하거나 또는 뭐 자기 발로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제적을 당하거나 네. 퇴학을 당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매년 4, 5만 명 되고요. 누적 통계를 따지다 보면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학령기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사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기가 힘든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누가 돌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아득해지기도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곳이 우리 이사장님이 계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를 안 다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또 가정을 나온 청소년, 또 미디어 과우전된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특별히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저희가 이제 쉽게 꿈드림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군구별로 한 220개가 있고요. 또 청소년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시군구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이제 총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군구별로 다 있다는 것도 아마 이번에 네.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검정고시 같이 그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취업 훈련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도 해주신다고요? 네네. 심리 상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제 개별 상담도 하고 부모랑 같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거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으신 전문 청소년 상담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대단히 유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실은 TV 프로그램도 많지만 이 사설 상담소 이용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시간당 상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네.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본인들의 향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니? 책 제목만 봐도 이 어떤 의도로 지으신 건지 알겠는데 이런 제목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학교 밖 나온 청소년들도 있고 특히 학교 폭력이나 자기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짓 왜 했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행동을 했니? 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자기가 막 힘들어서 자해까지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기 역량이 생긴다. 자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구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가 바로 얼마나 힘들었니 그 얘기고 그게 제목이 됐습니다. 참 말 한마디네요. 사실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거든요. 네. 왜 그랬니인데 전자는 그냥 왜를 물어보는 거고 네네. 둘째는 일단 공감을 해주고 네네. 그래서 왜 그랬니 네네. 뒤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걸 제일 힘들어합니까? 일단 학교 밖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갖고 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을 학교를 제 발로 뛰쳐나온 문제아라든가 또 학교에서 내팽겨진 또 이단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차별적인 편견 이런 시선 때문에 괴롭다고 말한 친구들이 39%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회가 너무 많이 차단돼 있어요. 잘 눈에 안 띄실지 모르지만 모든 경시대의 자격이 학생이에요.
맞아요. 네. 10대 이퀄 모두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있는데 그럼 경시대에 얘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그걸 응시를 못하는 거죠. 그 생각 못 공모전. 해봤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막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그 학생증 대신에 청소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내면 신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게 할인 혜택이 안 됐는데 학생은 할인이 되는데 청소년증으로는 할인이 안 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할인이 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 또 이제 그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네. 수시 입학 중에 학생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근데 학교 밖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잖아요. 학생부가 없으니까요. 없으죠. 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번에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6개 대학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학생부 종합 전형 대신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갈 수 있는 문호를 열었습니다. 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청소년 생활기록부 그거는 그러면 누가 작성을 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아까 꿈드림 센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활동을 다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계가 공신력을 갖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2950님도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꿈드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교통카드 이거 할인하는 혜택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검정고시 책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시는군요. 참 좋은 제도 같은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이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갈등, 뭐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면서 학교 간다, 그래도 뭐 갈등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 안 통한다는 문자 상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성 문제도 있고 또 충동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받아주십니까?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전화를 걸어도 되고 찾아가셔서 이제 신청을 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또 하나는 1388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 상담 1388은 전화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카카오톡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88이고 네. 휴대폰으로 하면은 지역번호 넣고 1388. 그러니까 서울은 02 누르고 1388 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샵 하고 04번 누른 다음에 1388 치시면 되고 또 사이버로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채팅 상담을 실시간으로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 센터를 치시면 포털에서 치시면은 네. 나올 겁니다. 예. 아, 이거 채팅으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음성 통화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네.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톡으로 대화할 수 있다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이용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야간에도 운영이 되나요? 야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네, 예. 이게 야간을 왜 여쭤봤냐면 청소년들이 고민이 막 되게 밝은 낮에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일몰 이후에 심란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검색해서 가까운 상담센터로 직접 가실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네. 자,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1388 번호나 센터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 1388에 전화를 걸어서 청소년이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한 청소년이 우울이 좀 심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자기한테 평생 가장 친절하게 해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그때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사이버 상담 들어와서 문자를 채팅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 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너무 이상해서 선생님이 우리 전화로 얘기할까 했더니 아이가 응해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다독거리면서 너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선택을 하니까 아이가 여기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그래서 엄마랑 통화가 돼서 아이가 이제 그 우울감을 고치는 그런 이제 정신병원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나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인데 이하나 공구님이 그걸 물어봐 주시네요. 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 분들 가운데 아마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과 연계돼서 이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을 경우에 이게 의료 기록이나 아니면 상담 기록이 남아서
아이 진로에 이제 영향을 미칠까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록이 건강보험 같은데 남아있을까봐 걱정하시나 봐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담의 기록은 거기 어디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데 뭔가 의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동의 없이 그거 자료를 넘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연예인들도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우울증을 겪는데 이런 것들 약 먹고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니까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자, 책에서 제가 그 밑줄을 그으면서 봤던 부분이 이 좀 무서운 단어예요. 스스로 목숨을 잃게 하는 행위하고 자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해를 얘기할 때는 자살의 의도는 없지만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피가 나게 만들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중학생 중에 한 4만 명, 고등학생 한 3만 명 정도가 자해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 답보다 네. 더 한 아이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자기 감정 상태가 주로 우울이라든가 불안해서 오는 건데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내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거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이제 드는 감정 상태는 많이 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 괜찮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무심코 지나갈 때도 있을 거고 또 나름 또 행복하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내 힘든 티를 안 내죠. 힘들다 못해가지고 자해를 하는데 자살까지 갈 의도는 없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자살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좀 봐달라고 표현을 할 때 알아채고 사회가 도와주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 이걸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내가 나를 좀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더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90대 10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힘든 상황이 나타난 거는 10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태도의 90%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마음 훈련을 하고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좀 육성시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역센터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이런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도 사실은 그 이사장님 저보다 연배가 위시지만 마음도 써보면 네. 근육이 붙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써보고 요렇게 저렇게 달리 먹어보고 이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해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의 저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이기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